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번 정부는 전세대출 DSR 적용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12월 16일자 신문기사를 보면요.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하는 이유는 뒤에 더 말씀드릴 거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겠다. 저는 믿기지 않는데요. 이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절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세대출 DSR을 조이면 초반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집값 안정화를 약간은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수출, 내수, 경제 다 망해가고 있는데 오로지 부동산, 무조건 부동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도 당장의 내 임기의 문제는 아니고 노인 빈곤율 문제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어도 당장의 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들입니다. 현 정책을 만드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본인 은퇴 시기에 맞춰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2030 미래 세대들에게 떠넘길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임기 동안에 부동산 폭락을 막겠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수출이 박살나든 모르겠고 내수가 박살나든 모르겠고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시대가 돼도 모르겠고 오로지 부동산 폭락만 막겠다. 그래야 내 임기 동안 내가 욕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입니다. 렛츠고! 정부가 이렇게 전세 DSR 적용 연기한 이유는 첫 번째 내수 부진, 두 번째 고환율, 세 번째 트럼프 관세 우려, 네 번째 탄핵 정국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정책입니까? 주식, 경제, 재테크를 다루는 유튜브로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현 정부가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쓰고 있고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죠. 하루빨리 현재 외교, 경제정책 정상화, 트럼프에게 찾아가도 모자랄 판국에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고 탄핵이 가결돼도 버티기나 하고 있고 결국 또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빼서 가계대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이미 증시도 환율도 외환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들 돈으로 다 방어하고 있으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척 무슨 헛소리입니까? GDP 대비 가계대출도 천장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또 대출을 늘려주고 돌려막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비유동성 자산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하락을 막는다. 결국 시간 끌기용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만큼 또 대출로 돌려막기 해야 되고 전 국민이 돌려막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집 한 채만 남게 될 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노인들은 대출 이자만 감당하는데 복이 올 것이고 내수 소비는 더욱 줄어들겠죠. 지금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소비 가능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층들은 돈 먹고 돈 먹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아니란 겁니다. 결국 모든 정책이 서민이 위하는 척, 경기 위하는 척 하지만 길게 보면 기득권층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럼 모두 다 살기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돈 벌고 부자 된 사람이 많다면요. 근데 실제로 일부 기득권층들만 돈 먹고 돈 먹기 했지 더 이상 대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연쇄 도산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올해만 22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고 있죠. 회사 보유 땅과 건물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고 전북 4위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7위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부도 처리가 됐고요.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는데 빛으로 거품으로 쌓아 올린 눈속임, 그 가격들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정치 싸움에 관한 뉴스만 나오고 묻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라도 돈 잘 벌어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빠르게 회전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내수경제도 살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지방 건설사도 부도가 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나요?
부동산 시장보다 더 처참합니다. 전쟁난 국가들보다 더 많이 추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미 6개월 차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급으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개월 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급으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럼 경기가 너무 좋아서 환율도 적당한 수준인가요? 아니죠. 지금 고환율, 킹달러로 인해서 자재 수입하고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있고 그나마 좋았던 한국 경제에 대한 이미지도 계엄령 이후 환율이 1450원까지 급등하면서 이미지도 엄청 실추됐고요. 관세 리스크, 고환율 리스크에 기업도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연말에 산타 랠리는커녕 좋은 소식들도 없고 온통 뉴스에서는 말꼬리 잡고 정치 싸움만 가득합니다. 기업들 구조조정 소식도 넘치고 있고 수출 둔화에 내수 경기 폭망에 계엄령 사태 이후 수습도 안 된 정치 리스크에 트럼프도 다가오고 있고요. 외교든 모든 정책이 올 스탑인 상태에서 부동산만 지속적으로 떠받든다고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도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고 시한폭탄된 기업 대출, 기업들 송년회 건배사는 살아남자가 되어가고 있고 외식업계 그리고 계엄령 이후 여행업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5년 뒤, 10년 뒤 감당 가능한가요? 내수경기 상태가 정말 엉망입니다. 도대체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엄령 사태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당연히 계엄령 사태는 옳지 않은데 이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누군가는 계엄령을 정치적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되고 글로벌 외교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도태되고 공산당인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과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폭삭 망하겠죠. 결국 현 정부가 하는 걸 봐도 기존 스트레스 DSR 또 2단계는 7월에서 9월로 미뤄졌었고 내년 스트레스 DSR 3단계 25년 7월에 시행된다고 하지만 그 시기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루거나 경제가 어렵다면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부동산 가격 떠받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눈과 귀가 있다면 이러면 안 될 텐데 오로지 나 하나, 나만 은퇴해서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 내 정권에서만 안 터지면 된다는 마인드, 지속적으로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건 집값 하락은 빛으로 떠받들겠다. 그건 확실합니다. 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돌려막기로요. 결국 집값 못 잡고 주거 안정 안 되고 기득권층들과 은행들만 돈 벌고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집 대출이자 감당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가 힘드니 또 결혼이 미루어지고 또 출산율도 바닥치고 결국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